안녕하세요. 맥키네지 투자클럽입니다. HLB, 언시컬러지 너싱 제 뉴스에 보도되는 어떤 기사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자, 바이오주들은 금리 인하식이 내년도로 이제 본격화 될 것 같은데요. 이때를 조금 선반영하면서 이 바닥권에서 본격 반등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주가는 오늘 이제 장중 33,000원 부근까지 갔는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 전반적인 어떤 흐름들을 먼저 좀 살펴봐 드리면요. 오늘 뭐 7월 달의 마지막 거래일이었고요. 이제 지난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어떤 변동성이 굉장히 많았다가 이 부분들이 이제 다시 이제 주 후반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 다시 또 반등이 나오면서 쏠림 현상은 이제 조금 이제 나머지 섹터들도 같이 좀 움직이면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관련해서 이제 대부분 섹터들의 어떤 종목군들이 반등하면서 최근에 이제 숏스키즈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쏠림 현상들이 조금 이제 정상화되는 어떤 흐름으로 시장이 조금 진행되고 있죠. 자, 원달러율 같은 경우에는 1274원 60전, 2원 40전 정도가 하락하면서 외국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오늘 이제 선물 쪽만 조금 매수를 하고 거래소 코스닥에서는 매도를 했습니다. 자, 기간 중심으로 코스닥에서 일단 매수를 했고요. 개인들은 이제 거래소에서 3천억대, 코스닥에서는 소폭 매수를 하면서 여전히 이제 그 투자 주체별로는 좀 일괄적이지 않은 어떤 변동성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자, 코스피는 이제 2630선까지 오늘 또 올라가면서 2600선의 흐름들,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50선에서 900m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2차 전지주들의 어떤 강세가 나오면서 935선까지 올라가면서 2.43% 강세 흐름이 좀 나타났습니다. 자, HLB 종목은 오늘 이제 분봉상으로 좀 살펴보면요. 오후 이제 2시 54분에 33,3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이 33,000원 관련되는 부분들의 흐름들의 어떤 기대감이 이어졌습니다만 종가는 이제 32,850원, 시간에가 이제 50원 정도 올라서 32,900원이죠. 그래서 34,000원대와 3만원대 어떤 박스권의 중위값, 미디엄 값인 일단 32,000원대가 양봉으로 일단 지켜지면서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볼린저 밴드 상단 가격이죠.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볼린저 밴드 상단 가격이 33,700원입니다. 그래서 이 34,000원대 어떤 박스권 윗단 가격을 일단 넘어가는지 여부가 이번 주 한 주간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난주 이제 목요일날 양봉 나오고 조정봉 나오고 이제 오늘 다시 양봉 나오면서 거래량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거래량이 좀 분출되면서 이 볼린저 밴드 상방이 이제 넘어가는 흐름으로 한 34,000원대 정도 흐름들이 좀 넘어가게 되면 한 달 이상 지금 이제 3만원권 부근에서 플랫형으로 옆단으로 가고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바닥 확인들이 좀 어느 정도 좀 나오는 어떤 가격권을 좀 만드는 어떤 흐름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본심사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결정이 나와서 이제 개법 원봉이 나왔던 이 부분 가격, 이 36,000원대, 이 37,000원대 이 부분을 제끼는 것이 이제 확실하게 이제 바닥권 탈출에 관련되는 어떤 이제 시세의 어떤 차트 위치가 될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상반기에 만들어냈던 41,950원 이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에 어느 시점에서 넘어가느냐, 내년도 이제 5월달 최종적인 허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구간에서 이제 이 41,950원을 넘어가느냐, 이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에 뭐 가장 중요한 차트상의 위치일 거고요. 자, 월봉상에서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장기 박스권으로
하단을 형성하고 있는 이 3만원대 이하 가격, 이번에는 뭐 그 가격까지는 내려오진 않았습니다만 연초에서 이 가격을 형성하고 올 달에 이제 나름 이제 그 흐름들이 좀 좋았다가 다시 이제 4만원권에서 3만원대로 내려와서 이제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지금 이제 저점 관련되는 하긴 구간들을 계속 플랫형으로 뭐 하고 있는 구간이죠.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이거는 해외 기사죠. 언컬러지 너싱 뉴스 쪽에 이제 게재되었던 부분의 건데요. 요게 이제 7월 29일 이제 현지발 보도입니다. 크리스 라이언 보도가 나왔던데요. 언컬러지는 이제 이 종양약이죠. 종양약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온시 라이브라든지 여기 이제 자매 관련되는 어떤 이 내용 그 사이트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타이틀이 보시게 되면 간세포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리보세라닙과 이 캄넬리주만 관련되는 부분에서 프론트라인 1차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PFS 값에 관련되는 상당한 이제 베네핏을 보여줬다. 이 삼상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런 어떤 타이틀로 이제 내용들이 제법 긴 어떤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소라페님 대비해서 이 PFS 값은 보통 항암 라인에서 우리가 이제 임상의 어떤 성공 여부를 따질 때 과거에는 OS 값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OS 값은 어떤 이유들든 뭐 치료의 효과든 어떻하든지 간에 사망할 때까지의 어떤 기간을 따지는 거죠. 통계적으로. 요게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임상에서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에서 많이 이제 했는데요. 실제 의료진 입장에서는 OS 값도 중요합니다만 이 무진행 생존 기간인 PFS 값이 실제 치료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 PFS 값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최근에 그 항암 라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통계적 임상적 지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소라페닌 관련되는 부분에서 3.7개월 정도의 PFS 값 대비해서 이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만 같은 경우에 병용으로는 5.6개월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간세포암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 내용에도 나옵니다만 이 전신 치료제 형태로 구가를 해도 사실 이제 이 개월수 늘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이제 간세포암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쿠이친 이 의사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의 인민해방군 이제 81병원에 이제 근무도 하고 있고 난징에 이제 부소장도 하고 있고 중국 암세타 소장이기도 하죠. 그리고 아시아 이제 임상 종양학회 집행위이기도 하기도 하면서 수십 년간 사실은 이제 뭐 임상 관련되는 부분을 많이 해서 이제 뭐 논문 기사도 한 400건 이상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특히 이 간세포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전문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 쪽 관련되는 부분이 이 간세포암 암 사망률에서는 이제 두 번째가 있고요. 이 치료 시장 자체는 뭐 미국이 큽니다만 이 간세포암 관련해 75%의 어떤 발생 환자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특히 중국 쪽에서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중국 쪽에서는 이 B형 간염이라든지 강경변 기저로 이제 HCC가 많은 변변에 미국 쪽이나 이쪽에서는 이제 뭐 C형 간염이라든지 이런 부분 차이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내용인데요. 자,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이 통계적 어떤 의미한 시그니컨턴트한 부분과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이득 관련되는 부분, 이 PFS 값과 이 OS 값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NCT 넘버 이 03764 4293이죠.
이 카레스 310 관련되는 부분에서 란셋에 그 기재되었던 보도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인용하면서 이제 기사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FS 값 5.6개월 관련되는 부분, 소라페님 대비해서 3.7개월이니까 거의 뭐 2개월 관련되는 부분을 늘렸다는 부분들 자체는 상당히 이제 간세포함 관련된 부분에서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OS 값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 간세포함 관련해서 20개월을 유일하게 넘겼던 부분이죠. 이런 어떤 이제 그 데이터의 우수성이 있기 때문에 하케지 란셋 관련되는 부분에도 게재될 만큼 보통 임상의 데이터가 어떤 이제 하케지에 보도가 되느냐, 어떤 이제 논문이 이제 어느 이제 사이트에 게재되느냐 굉장히 뭐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최근 이제 HLB 입장에서도 최종 이제 FDA가 승인 관련되는 부분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뭐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정세호 엘레바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 카레스 310 임상에서 증거 관련되는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잠재적인 어떤 향상, HCC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보였다 이런 어떤 내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권위 있는 이 피어 리뷰드 저널이죠. 란셋에서 이 부분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HLB 쪽은 승인과 더불어서 같이 이제 이 상업화 관련되는 부분, Commercial Development of this Combined Therapy 관련되는 부분에서 지금 이제 투트랙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는 이제 뭐 임상 관련되는 어떤 내용들을 이제 계속 이제 소개하는 어떤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PFS 값과 OS 값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부분, 거기 이어서 이 ORR 관련되는 부분도 레시트 버전 1.1 비전으로 해서 진행되었는데, ORR 관련되는 부분도 굉장히 뭐 소라페님 대비해서 좋은 이제 임상 데이터, 뭐 뒤에 이제 뭐 DORR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이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 어드버스 이벤트 관련되는 부분들도 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속 이제 여러 이제 학회라든지 논문에 게재되고 이런 부분들은 최종적인 허가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계속 높이는 어떤 효과로 보여진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오늘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오늘 급락했습니다. 9% 넘게 빠지면서 오늘 중국 제약주들이 대부분 좀 폭락을 했어요. 지난주까지 이제 한 5일 연속으로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올라왔다가 지금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연봉을 좀 맞았는데, 사실 좀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아쉬운 어떤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오늘 이제 전체적인 어떤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줄었는데, 여전히 아직은 이제 뭐 두 자리 숫자들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 같은 경우에는 7월 27일 기준으로 660만 주대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대차 거래 관련되는 부분들은 오늘 이제 체결이 상한도 좀 일어났는데 여전히 체결이 좀 많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흐름들 관련되는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이 볼린저 밴드 상단 흐름이 가장 일단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제 뭐 기업 분석에서 이제 투자 지표를 보게 되면 유독 이제 이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종목들이 잘 안 가는데요. 베타 개수를 좀 살펴보면 0.86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의 업종 전체가 0.01인데 HLB의 베타 개수는 0.86이니까 그나마 그래도 시장의 흐름들을 좀 따라가고 있다. 제약바이오가 0.01이면 시장 대비해서 거의 지금
동떨어져 있는 어떤 섹터거든요. 거의 이제 연차로는 한 3년차 정도로 지금 2021년도에 고점을 쳤기 때문에 올해로 보면 연차로는 3년차죠. 굉장히 소외 현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이 금리단의 영향, 매크로 변수하고 굉장히 많이 영향을 조금 주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금리가 이제 추가적인 어떤 상승보다는 이제 뭐 이후에 이제 조금 더 올라가고 난 다음에 내년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떨어지는 어떤 흐름이 된다라고 하면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 보시게 되면 이 거시경제 민감도 관련되는 부분이 이렇게 높지 않습니까? 예,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이렇게 낮은데 여기는 높다는 말은 이제 뭐 이 금리 영향들을 좀 받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변동성 관련되는 부분은 이런 상황에서 업종 대비보다도 3배 이상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올라갈 때도 급격하게 올라가 버리고 떨어질 때도 좀 추세보다는 이런 식으로 지금 HLB가 좀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서 이 투자 지표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시게 되면 NA라고 하는 말 자체는 관련 사항이 없다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밸류에이션을 따질 때 이익이 있어야 이제 이걸 따지는데 그 이익 자체가 별도 기준 빼고 나면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뭐 현금 흐름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이 없고 이 매출액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지표 자체가 지금 이제 뭐 떨어지고 있고 뭐 PBR 관련되는 부분은 자본 확충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이제 PBR은 높죠. 그래서 정상적인 일반적인 기업의 어떤 밸류에이션 지표 가지고는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설비 투자가 많으면 뭐 EV 에비타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아니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신약 개발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파이프라인의 어떤 위험을 가중한 밸류에이션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장 관련되는 성공했을 때 어떤 시장 점유율 그 다음에 약가 관련되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삼상 이후에 이제 NDA 신청 이후 이제 이런 부분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따진 어떤 리포터가 나올 만한데 아직 이런 부분들이 기관에서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아무튼 이제 금리단의 영향을 받으면서 본격적인 어떤 흐름들은 내년도에 금리 인하된다면 이제 뭐 하반기 어떤 시점부터는 이 부분들을 이제 HLB도 반응을 해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차트상으로는 일단 이번 주에는 이 34,000의 어떤 회복들 여기가 1차적으로 좀 해결이 되고 나야 그 다음 본격적인 부분들은 이 41,950원이 어떻게 넘어가느냐 여기 흐름들이 나와야지만 이제 좋은 흐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벌어질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어떤 흐름을 보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